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 모형의 가오가이거용 옵션 파츠입니다. 리모컨과 비교해보면은 크기 차이가 나는 큰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스 겉쪽에는 인쇄나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스는 두 개로 분할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전체 구성물이고요. 구성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합체나 그런 과정보다도요, 포즈 플러스 제품과 다른 점, 변신을 할 때의 팁과 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즈 플러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요, 플라스틱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재질 같은 게 좀 저렴해 보이는 단점도 있었고요. 라쳇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생략이 됐고, 대신에 합금량을 늘려서 좀 타이트하게 피팅한 리베 스타일의 관절을 많이 채택했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도 포즈 플러스 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들이 보였고요. 플라스틱 재질이 약하다거나 관절이 헐렁이는 듯한 느낌은 받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포즈 플러스 제품과 비교해보면은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QR코드로 찍어서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골디마그와 이 한마를 결합시킬 때 이 어깨 부분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요, 빼는 요령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합금이 추가돼서 골디마그의 접지력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있는 건담에 나오는 볼같이 생긴 이 서포트 유닛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긴 축이 있는 반면에 짧은 축이 있어요. 스텔스 가오 2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 짧은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하고요, 긴 부분을 위쪽에 끼게 되면은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쪽이 위에, 그리고 긴 쪽이 밑으로 가게 해주셔야지 스텔스 가오와 결합이 됩니다. 서포트 유닛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중간 아답터를 끼워주고요, 울텍 엔진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스냅식으로 바로 결합을 시킬 수 있어서요, 간단하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울텍 엔진을 양쪽에 껴줬으면요, 덮개를 덮어주는데 요 안에는 스텔스 가오 1처럼 가오가이거의 헤드 헬멧을 여기다 껴서 수납을 해주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여기가 좀 타이트한데요, 눌러주면은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오가이거의 갈기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본체에는 안 들어있지만 가오가이거 매그넘 주먹을 빼와서요, 이 부분을 열어주고 여기다가 슬라이드로 장착을 해줍니다. 갈기와 헤드는 생략이 됐지만 여기다 끼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합금 파츠와 결합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바닥면에 봉을 껴주시고 상부 쪽에 결합을 해주시면은 스텔스 가오 2의 모습으로 전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껴준 요 어댑터 파츠를 구멍과 일치를 시켜줍니다. 결합을 해주면 요 상태로 DP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해주면 요 상태로 DP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포트 유닛과 스텔스 가오 2를 결합해서 전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골디마그 본체 구성인데요, 골디안 해머, 골디마그, 그리고 여분의 손파츠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손파츠 2개와 쫙편 파츠 2개가 들어있고 기본 주먹진손 2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투명 파츠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좀 떨어지면서 저렴한 듯한 느낌의 투명 파츠예요. 포즈 플러스 제품보다는 확실히 플라스틱 재질은 떨어지고요. 포즈 플러스 거는 이런 부분에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게 생략되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덧대어져 있고 이 부분에 합금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무게중심을 좀 밑으로 쏠려주는데 좀 역할을 하는데요, 나중에 골디안 해머를 연출할 때 무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단점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손파츠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골디마그로 변하려면은 페이크 파츠죠. 이 부분은 페이크 파츠가 되고요, 이 부분을 열고서 이 안쪽에 진짜 헤드가 들어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 부분을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고요. 포즈 플러스 제품보다는 눈빛이 좀 더 잘 보이게 이 부분이 더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이 제품은 좀 더 눈이 잘 보이게 성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뽑아서 목파츠를 늘리고 줄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빼게 되면은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잠가줍니다. 이 부분을 역시나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서 골디마그로 변했을 때 연장을 시켜서 이 부분에 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골디안 해머로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딱 중간에 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이쪽으로 슬라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중간에 이 부분에 위치를 시켜야지 이 부분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요. 상기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주먹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앞부분은 요 사이, 가슴판과 요 사이에 결합이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딱 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합을 위해서 이 부분을 딱 올리게 돼 있어요. 포즈 플러스 제품도 이 부분은 되게 뻑뻑하거든요. 근데 더 뻑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딱 올려주면은 이렇게 락이 걸리면서 강하게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즈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래도 힘을 주면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말 안 내려갑니다. 나중에 분리시킬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되는데요. 힘을 세게 준다고 해도 잘 안 내려가요. 이 부분에서 그냥 잡고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젖혀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꺾어줍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할 땐 이렇게, 그러면 딱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내려주면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 제품과 다르게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꺾는 게 분리가 편하다는 거 상기시켜 주시면 좋고요. 스위치를 눌러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늘릴 때는 스위치를 눌러주고 길게 빼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 부분을 지지축으로 써서 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끔이 있어서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서 잘 서 있을 수 있고요. 포즈 플러스 거는 이 부분을 스프링식으로 당겨서 돌리게 되어 있지만 기믹이 생략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 거는 회전축에 라쳇이 대부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움직일 때 라쳇이 되어 있지만 타이트한 합금 피팅 설계로 라쳇은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라쳇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관절이 낙지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뻑뻑하게 잘 설계는 되어 있는데요. 손맛은 있고 또 고정력도 좋은 점에서는 라쳇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포즈 플러스 제품처럼 이 부분에 타이어 확장 기믹이 있습니다. 확장을 시켜주고 다시 넣어주고 이런 기믹도 다 재현은 되어 있고요. 마크 모형 것도 이 부분을 살짝 뽑아서, 스프링 장치는 생략이 됐지만 이 부분을 뽑아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돌리시면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을 뽑아서 돌려주세요. 가오가이거와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골디맥 특유의 팔짱을 낀 포즈를 조금이나마 재현은 시켜줄 수 있고요. 엄지척 포즈도 손파츠를 바꿔서 이렇게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츠가 두 개 들어있는데요. LED 파츠를 사용 안 할 때는 이 부분의 중간 파츠를 빼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해주고 이 상태에서 껴주게 되면은 LED 파츠가 없는 상태로 좀 더 무게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면서 LED 파츠가 필요 없다 싶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양쪽을 빼줄 수가 있어요. 요 네 군데의 구멍으로 서포트 파츠를 윗부분에 껴줄 수가 있고요. 한쪽은 변형을 시켜봤고 한쪽은 변형 전인데요. 역시나 요 부분에 이중 경첩이 있어서요, 요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축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관절을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던 요 돌기를 꺼내 줍니다. 이렇게 돌기를 꺼내 주고 또 이중 축이 있어요. 이동시켜 주시고 회전시켜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중 경첩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고 홈과 여기 경첩의 돌기를 일치시켜서 딱 껴줍니다. 바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을 확장시켜 주고 다리를 꺾어준 다음에 무릎 보호대를 뒤로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프링 탄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쑥 눌러주고 이 부분을 젖혀줘요. 락이 풀리면서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동시켜 주시면 안 되고 꼭 이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접힐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연동 기믹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다리가 꺾일 때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 식으로 움직이면서 발목이 움직이는 기믹이 재현이 됩니다. 슬라이드가 되면 이 부분에 스위치가 딱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다리를 올릴 때도 이 부분을 꼭 눌러준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를 시켜줘야지 이 부분이 원위치가 됩니다. 비게 되고요. 딱 내려줬으면은 이 부분 눌러주고 다음에 또 이 부분 눌러주고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리를 포개서 돌기가 있고 이 부분에 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딱 끼워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커버를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탱크 모드로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눌러주고
이 부분 늘려주고요. 다시 앞쪽 포 부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합체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 뒷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골디안 햄머로의 변신은 또 분리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잡고요.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딱 빼주시면은 그냥 쑥 빠집니다. 다리 쪽을 이렇게 다시 접어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이 골반 쪽에 있던 합금 관절을 이런 식으로 꺼내줍니다. 이 부분은 접고 이 부분 다시 펴주고요. 다리를 떨어뜨려 준 다음에요. 바퀴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꼭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돌기에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디안 햄머의 손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마그헬에 펼쳐질 수 있는 기믹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골디안 햄머는 이 부분을 살짝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 안에서 요거를 끄집어내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크 파츠는 밖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이 부분을 수납시켜 줍니다. 다시 닫아주고 이 부분에 커버를 닫아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눌러서 집어넣고 이 부분을 꼭 눌러야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이 상태로 돼 있어야지 이 슬라이드 기믹이 여기까지 딱 움직여서 자연적으로 골디안 해머를 구성할 수 있어요. 손파츠를 펼쳐주고 이 부분에 이걸 꼭 누른 다음에 이 부분에 슬라이드 기믹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살짝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잡아주고요. 손목은 여기서 위아래로 가동이 되고요. 또 회전이 됩니다. 포광 모형의 가오가이거입니다. 그 골디마그를 끼워줄 때도 포즈 플러스 거는 이 부분의 관절이 라쳇으로 되어 있지만 포광 모형 거는 강화 플라스틱 ABS 수지로 단순하게 결합을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자주 돌려주다 보면은 라쳇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헐거워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울텍 엔진을 끼워 넣은 스텔스 가오와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자갈기를 일단 떼어줍니다. 이렇게 떼어주고 마스크를 벌려서 분리를 시켜주고요. 이 결합을 풀어줍니다. 결합되어 있는 걸 풀어주면은 헬멧 쪽에 이 부분을 전체를 잡고 이렇게 떼어주고요. 이 부분에서 양쪽 사자갈기를 다 떼어줍니다. 스텔스가오 2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울텍 엔진을 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의 날개 플랩이 살짝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작은 기믹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장되는 해치 오픈 기믹이 있습니다. 살짝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잘 가동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빼지 말고요. 살짝 조금만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은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너무 빼준 상태에서 접으면은 여기가 부러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가동이 됩니다. 배 밑부분의 판은 이게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날개를 벌린 상태에서 이 부분 양쪽을 잡고 살며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빼주면은 타이트하게 결합됐던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헤드 마스크를 결합해 주고요. 사자 갈기도 이 부분에 똑같이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 파츠에서는 가오가이거의 주먹 파츠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완벽한 스텔스가 2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주먹을 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갈기나 이런 주먹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부재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스텔스 가오 1처럼 똑같이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합체를 시켜주시면은 쉽게 합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사이로 강화 ABS 수지로 돼 있어서요. 이렇게 껴주고 옆부분에 갈기를 홈에 맞게 끼워줍니다. 마스크 씌워주고요. 스텔스 가오 2를 끼게 되면요. 뒤쪽에 하중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뒤로 조금 쏠리는 현상이 살짝 있는데요. 관절이 짱짱한 편이라 잘 서 있을 수 있고요. 가오가이거에 들어있던 봉이고요. 그리고 요 메탈 봉은 요번 옵션 파츠에 들어있던 봉이에요. 그래서 옵션 파츠에 있는 봉이 좀 더 큰데요. 스탠드에 끼울 때는 이렇게 조금 긴 봉보다는 요 봉이 좀 더 잘 맞습니다. 요 파츠는 사실 요번에 옵션 파츠에 들어있는 파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파츠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 브로큰 팬텀을 연출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이 주먹 파츠를 열어주고 요 부분을 회전시켜줍니다. 스텔스 가오에 연결시키는 요 홈이 나오는데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그대로 껴줍니다. 주먹이 날아가는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팬텀 링을 소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회전시켜 주시면 홈이 드러납니다. 슬라이드식으로요. 빼주시면 빠져요. 팬텀링과 워링이 있는데요. 일단 팬텀링을 써서 포즈 플러스 제품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사이즈는 맞지 않습니다. 본래 포즈 플러스 제품에는 이 어댑터 말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댑터가 따로 하나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 마크 모형에서는 이 부분의 어댑터가 생략이 됐거든요. 팬텀링을 장착한 채 쏴줄 수 있는 스탠드에는 꼽아주지는 못합니다. 브로큰 매그넘 상태에서는 꼽아줄 수는 있는데요. 팬텀링을 장착한 브로큰 매그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로큰 팬텀 포즈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워링을 이용해서요. 워링을 똑같은 방법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 부분 열어주고요. 여기를 회전시켜서요. 워링을 이 부분에 연결을 시켜줘요. 이 손은 빼주고, 그리고 가오가이거에 들어있던 이 프로텍트 쉐이드 파츠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껴주면 되고요. 프로텍트 쉐이드 표현까지도 연출 가능합니다. 베이스를 조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도 승리 열쇠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이 전시판이 붙고요. 이 부분에 승리 열쇠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와 다른 점은 이 부분에 승리 열쇠 로고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고 꼽아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이 블리스터에 보면은 이 부분에 포즈 플러스에는 이 자리가 세이프티 릴리브 카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요. 그게 생략이 됐어요. 요런 부품이 들어있는데 요 부품이 바로 세이프티 릴리브 카드를 꼽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꼽아서 같이 전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그 카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카드를 꼽던 기능이 자리예요. 보조기구만 들어있는 거죠. 쓸모가 있는 부품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면 됩니다. 요 철제 봉을 여기다 껴주고요. 스탠드를 끼우기 위해서는요, 같이 들어있던 요 부품을 여기다가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면은 이게 좀 덜렁거리는데 고정시켜 주려면은 요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게 앞쪽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이 좀 고정이 돼요. 이 기수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은 덜렁거리던 앞부분에 아답터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요 봉을 끼우고 여기다 꼽아주시면은 그런 상태에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 파츠를 끼워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 짧은 봉이 세우기에는 수월합니다. 높이가 좀 수월하고요. 짧은 봉을 꼽아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딱 껴주시면은 높이가 딱 맞습니다. 옵션 파츠를 끼운 상태로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크기가 상당합니다. 스탠드에서 기수이 끝까지 하면은 대략 38.5cm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담에서 많이 보던 요 볼 같은 형상의 도구가 서포트 유닛이란 건데요. 포즈 플러스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차이를 비교하자면 포즈 플러스 것보다는 좀 저렴해 보이는 재질이고요. 도색이 된 메탈릭 도료들이 좀 더 탁한 느낌이 들어요. 포즈 플러스 제품보다는 좀 번쩍임이 덜하다, 그런 게 있고요. 가장 큰 차이로는 라쳇 관절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기믹이 있고요. 여기서 빠져서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게 껴줄 수도 있어요. 관절은 다 동일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포즈 플러스 거는 라쳇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합금 타이트 피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모두 다 라쳇이 생략됐어요. 근데 포즈 플러스 거는 여기가 다 라쳇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포즈 플러스 거는 관절이 톱니식으로 돼 있어서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당긴 다음에 회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걸어주는 식이라 좀 더 짱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합금 타이트 피팅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뻑뻑하게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정성과 가동이 차이가 나요. 이쪽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진 않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돌기를 걸 수 있는 식이라요. 꼭 빼준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빼준 다음에 돌려주는 식으로. 관절은 동일하게 다 움직이고요. 이 서포트 파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행성 탐사 유닛 같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관절도 늘어나고 여기에서 두 가지 추가 부품을 끼울 수가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던 이 부품 그리고 이 마개 부품이 있는데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관절이 늘어났을 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파츠를 껴주면은 메카닉적인 느낌을 좀 더 배가 되게 하면서 보기 싫은 부분을 감춰줄 수 있는
유닛으로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절이 늘어났을 때 이 부분에 한 곡 끼워주고요. 나머지 3개 이렇게 취향대로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옆에다 세워두셔서 전시해 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이 서포트 유닛은 가오가이거 본체에 붙었을 때 더 멋지고요. 구멍을 메꾸는 파츠가 마개가 8개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에 빈 공간에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이 메꿔지기 때문에 보기 싫은 부분들이 감춰집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유닛은 다리 쪽에 그리고 팔 쪽에 골디안 햄머를 서포트해주는 역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골디마그가 로봇 모드로 변했을 시에 골디마그의 햄머 부분에 또 연결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골디안 햄머 변신이 된 거를 가져와 봤고요. 포즈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크 모형 거는 이 부분을 합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합금이 돼서 자립을 할 때 좀 안정성은 있어요. 발바닥 쪽이라. 합금이 포함된 만큼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오가이거가 집었을 때 좀 무리가 온다는 그런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서포트 파츠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이용해 줍니다. 한쪽은 바퀴 밑부분에 껴주고요. 구멍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서포트가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요. 지탱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부품은 이 방향대로 이렇게 껴줍니다. 서포트가 되는 요 팔 부분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요 돌기가 있어요. 요 돌기를 두 군데 껴줘서 망치의 무게를 분산시키면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요 부분이 위쪽으로 결합이 되고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스텔스가우 2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돌기가 들어있고요. 요 부분이 스텔스가우 2와 결합을 합니다. 일단 요 부품을 빼고 요 다리를 빼줘요.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요. 걸려있는 락을 풀어주는 건데요. 요 부분이 좀 더 길고 요 부분이 좀 더 짧아요. 길고 짧음이 구분이 되잖아요. 요거를 풀어주시고 이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쳇 관절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 점이 포즈 플러스 제품은 이 부분에 돌기 기믹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됐거든요. 가오가이거의 다리에 이 서포트 유닛을 끼워줄 때 쓰는 건데 처음에 박스에서 열 때 이 부품이 뭔가 하셨을 텐데요. 이 부품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합할 때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부품을 다시 껴주시고 다리 윗부분에 거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포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 양옆에서도 잡아줄 수 있게 양쪽에서 이 돌기 기믹이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결합력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도 굳이 결합해주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돌기 부분이 이쪽 부분에 걸리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고 윗부분에서 걸리고 3중으로 거리가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돌기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체결을 시켜줍니다. 이 다리 밑판은 좀 더 고정될 수 있도록 발판을 지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락을 걸어줍니다. 긴 쪽, 짧은 쪽. 네,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반대쪽도 달아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팔을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무게가 무거워서 좀 지탱하기는 어려워요. 호각 모형 거는 팔관절이 라쳇이 아니기 때문에 헐렁이는 감이 있죠. 라쳇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팔을 올리면 다시 무게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도 이 부분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라쳇도 지탱을 못하고 파손이 될 우려가 있어요. 꼭 이런 서포트 유닛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서포트 유닛을 분리시켜주고요. 이 부품은 이제 잉여 파츠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지할 때요. 각도를 잘 맞춰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발판 각도를 잘 맞춰줍니다. 골디안 해머를 든 상태로 전시해주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포트 파츠는요 이런 부분에 꼽아서 각도를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발 부분에 이 부분에 껴서 뭔가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꽤 높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파츠를 떼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집게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떼서 일단 밑부분에 꼽아 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꼽아 줄 수가 있어요. 두 군데를 꼽아 주시는 게 아무래도 무게 저항을 제일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포트 지지대 하나를 이 부분에 껴줬고요, 골디안 해머의 끝부분이 볼관절로 이어진 부분에 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디마그를 들게 되면은 무게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장기간 서 있을 수 있게 스탠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관절 끝부분에서 끼워지는 이 ABS 수지는요 그래도 튼튼한 편이라 잘 고정이 됩니다. 건전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골디막의 이 부분을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R2032 배터리가 큰 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포즈 플러스 거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키트가 좋은 게 대기 전원을 줄여줄 수 있는 이 스위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켜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승리 열쇠를 빼서 이 끝에 자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대면은 밝기가 강하게 켜지고, 2번 대주면 약하게 켜지고, 3번째 대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밝기는 2단계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껴주는 게 아니고 접지 전극이 있어서요. 이 부분과 일치가 되게 꼭 조심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접지 단자가 찌그러지면서 단자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스럽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면은 이렇게 밝게 빛나고요. 여기에 이제 자석을 대주면은 밝기 단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가오의 울텍 엔진인데요. 울텍 엔진 쪽에 LED가 들어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디테일을 더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지지대 기믹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꽂아주시고 걸쳐주셔서요. 열어서 전시할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펼쳐주셔서 이렇게 닫아두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울텍 기믹 연출을 다양하게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 덮어줄 수 있는 식, 그리고 완전히 접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 줄 수 있고, 안으로 살짝 투영되는 이런 기계적인 느낌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에도 LED 기믹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살살 빼주시면은 열화 비닐로 감싸진 LED를 보실 수 있고요. 대기 전원을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받으시는 분들 중에 안 켜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쪽이 안 켜져서 이게 고장인 줄 알았는데요. 이 상태로 대기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송되다 보면은 날도 추울 때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서, 제 경우도 한쪽은 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왔더라고요. 안 켜져서 전지를 교체해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회로가 고장났다기보다도 배터리를 한번 바꿔보시면은 다시 켜질 수도 있어요. 울텍 엔진에 들어가는 전지는 CR927 전지고요. 요게 처음에 방전된 상태로 와서요. 다른 전지를 새 걸로 바꿔주니까 다시 작동이 됐고요. 얘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꺼지고 2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벌려진 상태가 좀 보기가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이 중간 부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주시면은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골디안 해머에서 이렇게 존다익을 꺼낼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요.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기믹이 있고요. 이 못이 빛으로 형상화됐을 때 존다익을 꺼낼 수 있는 볼트가 됩니다. 이 부분 앞부분을 빼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은 안에 따로 들어있는 이 존다익을 이 부분을 조립해주고 껴주면은 존다익을 잡을 수 있는 파츠로 바뀌게 됩니다. 손에 쥐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즈 플러스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포즈 플러스 거는 여기에 블랙라이트 자외선과 반응할 수 있도록 자외선 도료가 이렇게 Z 부분이나 음각 부분에 다 발라져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처리는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을 분리시키면 LED 파츠가 하나 들어가요. 존다에게도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작은 전지예요. AG0 SR521 같은 규격인데요. 2개가 필요합니다. 건전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요 LED가 분량이 많은데 자석으로 켜고 꺼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받으신 분들이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꺼지지가 않는데요. 전지를 꼭 빼야지 결국 꺼지더라고요. LED 유닛이 불량 사례가 많은데 제 것도 약간 불량입니다. 포즈 플러스 거에는 존다에게 이 LED가 안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을 다시 감싸주고요. 안에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존다에게 LED를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출은 되는데요. 밝기가 선명한 편은 아니고 자석 유닛도 작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건전지를 빼야지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LED를 켜줘 볼게요. 그리고 망치 부분, 전체 LED가 다 켜졌습니다.
하나는 지지대로 골디햄머의 지지대로 쓰고요. 또 하나 남는 이 서포트 유닛이 8은 캐들링 드라이버의 디스플레이 전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연결 파츠를 여기다 끼우고 다시 끼워주면요, 디스플레이를 또 할 수 있고, 지지대를 빼서 디바이딩 드라이버 녹색의 이런 어댑터를 끼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꿔서 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오가이거의 옵션 파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